여러분, 에티오피아의 한 작은 마을, 척박했던 땅들이 이제는 기름진 땅으로 변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싱싱한 채소조차 자랄 수 없었던 그 땅이 이제는 한국의 이 기술 덕분에 싱싱한 배추와 토마토, 마늘, 양배추가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가정 수입이 무려 작년 대비 25%나 증가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죽음의 땅에 생명을 심게 되면서 죽음을 기다리던 작은 마을이 이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대체 한국에서 어떤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칸더입니다. 저는 농부예요. 에티오피아 산간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 우르가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을은 정말 높은 곳에 있어요. 해발 2,500m나 되거든요.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우르가에서의 삶은 힘들어요. 정말 힘들답니다. 건기가 오면 우리 땅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죠. 토양은 깨진 도자기처럼 갈라져 버려요. 매일매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어요. 비를 기다리며 기도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더군요. 그러다 우기가 시작되면 어떨까요? 갑자기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려요. 물은 산비탈을 따라 거세게 흘러내려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중한 흙을 모두 쓸어가 버려요. 뜨거운 차에 설탕이 녹아 사라지듯 말이에요. 우리 마을 대부분의 가족들은 채소를 키워요. 닭도 기르고 있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 음식과 옷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농사 짓는 건 사막에서 꽃을 피우려는 것과 같았어요. 매일 열심히 일해도 늘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웠답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에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가져온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 마을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이요?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국 기술은 한국에서나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의 메마르고 거친 땅에 대해 그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의 힘든 날씨에 대해 뭘 알겠냐고요?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곡물을 사러 시장에 가는 길이었죠. 시장 근처에서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벽에 크고 화려한 포스터가 붙어 있더군요. 포스터에는 커다란 검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코피아 에티오피아 센터 복합 농업 모델 마을 출범식. 걸음을 멈췄어요. 코피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글씨가 크고 선명했거든요. 포스터에는 많은 내용이 설명되어 있었어요. 코피아가 에티오피아 과학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 농부들이 새로운 채소 재배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어요. 마늘, 토마토, 고추, 양배추 같은 채소들 말이에요. 닭을 더 잘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문장이 제 숨을 먹게 만들었어요. 마늘 재배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성 농부들의 가정 수입이 6배나 증가했습니다. 6배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우르가 같은 곳에서는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 마을은 너무 가난해요. 토양도 너무 안 좋고요. 날씨도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었어요. 혹시 한국 농부들에게서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동안 포스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도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답니다. 머릿속이 온통 궁금증으로 가득했거든요. 한국 농업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의 수입이 정말 6배나 늘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 마을의 한 어르신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토 베켈레라는 분이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죠. 그분도 출범식에 대해 들어보셨더군요. 메칸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홀레타 마을에서 열리는 행사에 가봐야겠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게. 홀레타 마을은 우르가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하루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죠. 다른 마을 사람들도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함께 갈 수 있겠더군요. 밤새 생각했어요. 한국 농업의 시간을 낭비해야 할까요? 아마 한국 기술은 에티오피아 땅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문제는 너무 컸어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은 너무 컸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결정을 내렸어요. 홀레타 마을에 가보기로 했어요. 이 출범식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제 귀로 직접 들어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우르가 마을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농업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희망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홀레타 마을로의 여행이 곧 시작될 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홀레타 마을까지 걸어가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발은 아팠지만 머릿속은 온통 궁금증으로 가득했답니다. 과연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국 농업 기술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홀레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걸음을 멈췄어요.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언덕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작은 온실 건물들 주위에 서 있더군요. 이 건물들은 투명한 비닐과 나무 틀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식물을 위한 투명한 집처럼 보였답니다.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군중 속에서 많은 중요한 분들을 봤어요.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들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소 즉 EIAR의 과학자들도 있었죠. 심지어 한국 관계자들과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까지 오셨더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십 명의 여성 농부들이었어요. 우리 마을 여성 농부들과 똑같아 보였답니다. 같은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일로 거칠어진 손을 가지고 있었죠. 출범식이 시작됐어요. 마이크를 든 한 남자가 군중에게 말했어요. 에티오피아의 농업 문제에 대해 설명했답니다. 에티오피아의 평균 고도가 약 2,500m라고 했어요. 우르가 마을과 똑같죠. 건기와 우기 때문에 작물을 기르기 어렵다고 했어요. 많은 여성 농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이나 좋은 씨앗을 갖지 못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가정 수입이 계속 낮다는 거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마을과 정확히 같았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곳들도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연설자가 계속 말했어요. 코피아와 EIAR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성 농부들에게 새로운 채소 재배법과 닭 사육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어떤 가정들은 이전보다 6배나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였어요. 또 6배예요. 계속 이 숫자를 말하더군요. 하지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고 싶었지만 너무 좋은 얘기 같았어요. 그때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농업 전문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경을 쓴 작은 키의 남자였어요. 영어로 말했고 누군가가 우리 현지 언어로 통역해 주었답니다. 한국 전문가는 몇 년 동안 에티오피아에서 일해왔다고 했어요. 여성 농부들에게 새로운 기술로 마늘, 토마토, 고추, 양배추 그리고 다른 채소들을 기르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닭을 더 효과적으로 기르는 방법도 도와주고 있다고 했답니다. 결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일부 농가의 수입이 6배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한 말이 저를 몸을 앞으로 기울여 더 자세히 듣게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더 많은 마을로 확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농부들의 수입을 최소 20%는 올려주고 싶다고 했답니다. 마을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육시킬 것이라고 했어요. 코피아 센터장이 마을에 직접 살면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가르쳐 줄 거라고 했답니다. 정말 우르가에서도 이게 가능할까요? 그 포스터를 본 이후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답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이야기들은 보통 정말 너무 좋은 얘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연설이 끝난 후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온실 건물들을 둘러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투명한 비닐 집 중 하나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안의 공기는 따뜻하고 습했어요. 다른 세상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제 인생에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채소들을 봤어요. 양배추가 크고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길러본 양배추의 2배 크기였답니다. 토마토들이 빨간 보석처럼 덩굴에 매달려 있었어요. 완벽하게 둥글고 밝은 빨간색이었죠. 고추들이 깔끔한 줄을 맞춰 자라고 있었어요. 색깔도 예쁘고 건강해 보였답니다. 온실 밖에서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봤어요. 깨끗하고 잘 정리된 닭장에서 닭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이 닭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닭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답니다. 매일 알을 낳고 있었어요. 닭장은 간단한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잘 설계되어 있고 효율적이었어요.
코피아 센터장이 우리 그룹 쪽으로 걸어왔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은 친절해 보이는 한국 남자였어요. 여성 농부들이 하루에 2시간만 닭 사육 기술을 배우면 된다고 설명했답니다. 단 2시간의 일로 고기와 달걀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큰 걱정이 있었어요. 이 온실 건물들은 비싸 보였거든요. 닭장도 잘 만들어져 있고 체계적이었답니다. 우르가의 가난한 농부들인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지을 돈이 있겠어요? 센터장이 제 걱정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현지 재료를 사용해서 온실을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나무 기둥, 진흙, 벽돌, 비닐 시트 말이에요. 고무통과 비닐 파이프를 사용해서 저렴한 급수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답니다. 닭 사육의 경우 완전히 새로 짓는 대신 기존 닭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뭔가 변했어요. 혹시 우리 마을에서도 이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 작은 호기심의 씨앗이 더 큰 것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것으로 말이에요. 바로 희망이었어요. 홀레타 마을을 다녀온 지 2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산길로 트럭 한 대가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우르가에는 트럭이 거의 오지 않았거든요. 너무 외진 곳이고 산 너무 높은 곳에 있으니까요. 트럭이 마을 중심지 근처에서 멈췄어요. 몇 명이 내렸답니다. 그중 한 명을 바로 알아봤어요. 출범식에서 봤던 한국인 코피아 센터장이었어요. 우르가 마을에 오신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소식이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졌어요. 1시간도 안 되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방문객들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코피아 센터장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홀레타 마을에서 저를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르가 마을이 모델 마을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셨어요. 우리 공동체가 한국 농업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가정 수입을 2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20%나 더 많은 돈이요. 우리 가족들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음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제대로 된 학용품과 함께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우기가 오기 전에 집도 수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정말 우르가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마을은 홀레타와 너무 달랐어요. 더 외지고 토양도 더 척박하고 날씨도 더 혹독했답니다. 코피아 센터장이 제 걱정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홀레타 마을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우르가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하셨답니다. 현지 재료로 온실을 짓고 간단한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새로 짓는 대신 기존 닭장을 개선하겠다고 하셨어요. 가장 걱정되는 질문을 드렸어요. 우르가는 정말 외진 곳이에요. 나무나 금속 재료를 쉽게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센터장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것에 대한 계획도 있으셨더군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자체 나무에서 나온 나무 기둥, 우리 땅으로 만든 진흙 벽돌, 트럭으로 산 위로 가져올 수 있는 비닐 시트 말이에요. 물탱크는 고무통과 비닐 파이프를 사용해서 저비용 급수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셨답니다. 닭 사육의 경우 이미 있는 닭장을 고치고 개선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실용적인 접근법이 저를 설득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함께 일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우리도 시도해 볼 만했어요. 어쩌면 한국 기술이 에티오피아 땅에서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그 다음 몇 주 동안 우르가 마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코피아 팀이 정기적으로 왔어요. EIAR 과학자들도 우리를 방문했답니다. 심지어 에티오피아 농업부 관계자들마저 우리 마을까지 먼 길을 와주셨어요. 우리 토양을 검사했어요. 기후를 연구했어요. 며칠 동안 날씨 패턴을 관찰했답니다. 이 모든 연구 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6종류의 채소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마늘, 토마토, 고추, 양배추, 무, 그리고 샬롯이었어요. 우리 토양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한국에서 고품질 씨앗을 가져왔답니다. 닭 사육 프로젝트는 달랐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짓는 대신 오래된 닭장을 고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재활용 철근과 나무 기둥을 사용했어요. 더 나은 지붕을 위해 비닐 시트도 추가했답니다. 닭들이 더 건강하도록 환기를 개선했어요. 이런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웃 마을들의 도움으로 더 나은 닭 사육 시설을 지을 수 있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흥미진진하기도 했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말이에요. 다음 단계는 교육받을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15명의 여성 농부를 선발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 교육을 받게 했어요. 3명의 주요 대표는 할레알로 7일 그리고 아나시였어요. 이 여성들은 이 기회에 대해 무척 기뻐했답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농사일에 너무 바빠서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 기술을 배우고 가정 수입을 늘릴 기회가 생겼어요. 자녀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기회였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이 여성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해가 뜨는 동안 새로운 교육센터로 걸어갔어요. 양배추 모종을 올바르게 이식하는 방법을 배웠답니다. 토양 품질을 테스트하는 연습을 했어요. 최대 영양을 위해 닭 사료를 섞는 방법을 공부했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 새로운 기술을 연습했어요. 자신들의 밭에서 일하느라 피곤해도 배운 것을 연습하러 왔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 있었어요. 자부심이었어요. 한국 농업 기술이 드디어 우르가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이 정말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 한국 방법들이 우리 에티오피아 땅에서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벌써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어요. 희망이 우르가 마을에 찾아왔답니다. 모델 마을 프로젝트의 첫 해는 말 그대로 거친 말을 탄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흥미진진하고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또 어떤 날은 무섭고 문제투성이었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날씨였어요. 우르가 마을은 산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갑작스런 한파가 계속 닥쳤어요. 따뜻한 성장기여야 할 때도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곤 했답니다. 토마토와 양배추가 아주 천천히 자랐어요. 때로는 며칠 동안 아예 성장을 멈추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온실로 갔는데 비닐벽에 서리가 덮여 있는 걸 봤어요. 서리라니. 한창 자라야 할 시기에 말이에요. 온실 안에 토마토 모종들이 슬프고 축 늘어져 보였어요. 밝은 녹색이었던 잎들이 하룻밤 사이에 어두운 갈색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쩌면 한국 농업 기술을 믿었던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정말 우르가 같은 곳에서는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답니다. 우기에는 다른 적을 만났어요. 갑작스런 폭우가 성난 강물처럼 산비탈을 따라 쏟아져 내렸어요. 물이 우리의 소중한 흙을 쓸어가 버렸답니다. 끔찍한 폭풍우 하나로 양배추 모종의 거의 절반을 잃었어요. 심어져 있던 흙과 함께 모두 씻겨나가 버렸답니다. 그 폭풍우 진흙투성이 밭에 서서 울고 싶었어요. 몇 달간의 노력이 단 하룻밤에 사라져 버렸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국 기술이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통적인 농업 방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코피아 센터장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러 오셨어요. 추위 때문에 식물이 천천히 자랄 때는 점적 관계시설을 강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더 튼튼한 급수관을 사용하고 배수로를 확장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답니다. 토양 침식이 일어났을 때는 텃밭을 보호할 작은 벽과 계단식 밭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새로운 기술로 농사 짓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배웠답니다. 닭 사육 프로젝트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시작한 지 약 3개월 후 우리 닭들 사이에 새로운 질병이 퍼졌어요. 이런 건 처음 봤답니다. 닭들이 먹이를 먹지 않았어요. 약해져서 걷기도 힘들어했어요. 일주일 만에 20마리를 잃었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닭들을 돌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에요. 더 나은 닭장도 만들어 주었고 제대로 된 사료 섞는 법도 배웠는데 그런데도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코피아 팀이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즉시 도시에서 백신을 가져왔어요. 한국 농부들이 사용하는 질병 예방법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닭장을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병의 초기 징후를 관찰하는 방법도 배웠답니다. 이런 새로운 예방 기술을 적용해서 나머지 닭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몇 달 동안 일부 마을 사람들은 믿음을 잃었어요. 한국 기술은 우리 같은 단순한 농부들에게는 너무 복잡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던 방법을 고수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코피아와 우리 팀이 계속해서 우리 환경에 맞게 기술을 개선해 나가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과정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특별한 조건에 맞게 적응시키고 있었답니다. 할레알루가 진짜 성공을 본 첫 번째 여성 중 한 명이었어요. 한국 씨앗과 기술을 사용해서 작은 양배추 밭을 심었어요. 수확철이 왔을 때 그녀의 양배추는 엄청나게 컸어요. 우리 마을에서 지금까지 키운 양배추의 2배 크기였답니다. 더 좋은 건 시장에 가져갔을 때 사람들이 사려고 경쟁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양배추가 너무 신선하고 아름다워서 고객들이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했어요. 그날 돈을 세어보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가정 수입이 전년에 비해 25%나 증가했어요. 할레알루의 성공 소식이 들불처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다른 여성 농부들이 직접 눈으로 그녀의 양배추를 보러 왔어요. 커다란 잎들을 만져보기도 했답니다. 한국 재배 기술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곧 회의적이었던 젊은 농부들도 자신들도 이런 한국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토요일 교육에 참여했답니다. 모종 이식과 닭 사료 섞기를 연습했어요. 첫 해가 끝날 무렵 결과는 분명했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가정의 수입이 늘어났어요. 일부 가정은 20%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다른 가정들은 25% 더 벌었답니다. 할레알루네 같은 몇 가정은 그보다도 더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돈만이 유일한 변화는 아니었어요. 우리 채소들이 더 크고 건강해졌어요. 닭들은 고기를 20%, 달걀을 30%더 많이 생산했답니다. 닭 배설물을 채소밥 비료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덕분에 비료비를 25%나 절약할 수 있었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중한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한국 농업 기술이 에티오피아 땅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특별한 환경에 맞게 적응시키고 문제가 생겨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배웠답니다. 첫 해가 끝날 무렵 우리의 번창하는 텃밭에 서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의 지식과 에티오피아의 의지가 만나면 멋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답니다. 우르가 마을의 성공 소식이 바람에 날린 씨앗처럼 퍼져나갔어요. 이웃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이룬 것을 보기 위해 산길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과 의심 많은 마음을 가지고 왔답니다. 꼭 제가 처음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해 들었을 때처럼 말이에요. 처음에 방문객들은 우리 온실을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우르가 마을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한국 정부가 다른 마을들이 절대 살 수 없는 비싼 장비를 줬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때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온실 안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커다란 양배추를 보면 눈이 동그래졌어요. 밝고 빨간 토마토를 만져보면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건강한 닭들을 세어보며 어떻게 이렇게 잘 기를 수 있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할레알루 7일 아나세가 가정 수입이 늘어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답니다. 방문객들이 우리 여성 농부들로부터 직접 25%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쩌면 자신들의 마을에서도 이런 한국 기술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코피아 에티오피아 센터에서 우리의 성공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는 특별 방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매달 다른 마을 농부들이 하루 종일 배우러 우르가에 왔어요. 채소밭과 닭 사육시설을 구경시켜 주었답니다. 우리의 새 여성 대표들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배웠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었어요. 토양 검사 시연도 했어요. 방문객들이 자신들 마을의 토양 샘플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토양을 검사하고 그들의 특별한 조건에서 어떤 채소가 가장 잘 자랄지 설명해 주었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국 기술이 그들 자신의 상황에서도 현실적이고 가능해 보였어요. 이런 방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은 점적 관계시설 만드는 워크숍이었어요. 비닐병, 고무호스, 나무 말뚝을 사용해서 간단한 급수시설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모든 것을 자신들 마을에서 구할 수 있거나 근처 도시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었답니다. 젊은 농부들은 우르가에서 본 것에 특히 흥미진진해했어요. 자신들 마을에서 작은 채소밭을 시작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봤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농업이 가정을 부양할 만큼 수익성이 있을 거라고 믿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성공을 보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답니다. 곧 여러 마을들이 한국 씨앗과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들만의 작은 밭으로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두 골짜기 건너편 마을이 한국 품종 토마토를 성공적으로 길렀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또 다른 마을에서는 우리 방법을 따라한 후 닭 생산량이 늘었다고 보고했답니다. 우르가 마을의 아이들까지도 우리의 성공으로 인해 변했어요.
방과 후에는 수학을 도우러 우리 텃밭으로 뛰어왔어요. 다양한 채소와 농기구의 한국 단어들을 배웠답니다. 수학 축제 때는 부모님과 함께 참여했어요. 언젠가는 자신들만의 채소를 심고 수확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코피아 EIAR 그리고 에티오피아 농업부가 발표를 했을 때였어요. 우르가 모델을 에티오피아 전역의 5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작은 산간 마을이 전국의 모범이 된 거예요. 오늘날 저는 우르가 모델 마을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매주 우리 마을을 방문해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새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마을들을 다니며 우리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 여정을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한 그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어요. 한국 방법이 에티오피아 땅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제가 틀렸어요. 이 경험을 통해 3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첫째, 편견은 우리를 진실에 눈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술이 효과가 없을 거라는 제 믿음은 사실이 아닌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둘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작은 텃밭이 우리 지역 전체의 변화로 이어졌답니다. 셋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건 단순히 장비를 설치해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변화의 주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방문객들이 우르가 마을에 오면 매일 제 자신에게 하는 말과 같은 것을 전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이 메마른 땅을 되살릴 수 있듯이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답니다. 에티오피아의 밝고 푸른 하늘 아래 우르가 모델 마을의 채소밭과 닭장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어요. 한국 농업 기술과 에티오피아의 의지가 함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